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하 교수의 문학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문학TV는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을 읽고 작품 해설을 하는 채널입니다. 또한 함께 읽은 작품을 예로 문학적 지식과 창작 기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쁘고 힘든 일상이지만 여러분이 좋은 작품을 편안하고 즐겁게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작품 해설을 통해 문학을 더 쉽게 이해하면서 상상력과 표현력, 사고력과 통찰력을 확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배워서 동화, 소설, 영화, 광고, 게임,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배우면 문화 콘텐츠 기획과 창작뿐만 아니라 학교와 직장,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문학TV에서 첫 번째로 선정한 작품은 이준년 작가의 동화집 마음의 꽃다발입니다. 이준년 선생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아동문학가이며 300여 권의 동화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화작가 이준년 선생님의 여러 작품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바로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국어 읽기 교과서에 수록된 풍년 고드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동화 풍년 고드름을 감상하겠습니다. 풍년 고드름. 내 성은 눈이고요. 이름은 송이에요. 눈송이. 나는 한방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올 때 나는 고드름이 되고 싶었어요. 고드름이 되려면 초가지붕이로 내려앉아야 해. 나는 산이나 들에 내려앉을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는 오동나무집 초가지붕 위에 사뿐 내려앉았어요. 나처럼 고드름이 되고 싶은 눈들은 모두들 초가지붕 위로 내려와 소복소복 쌓였어요. 햇님이 우리들을 물방울로 만들어서 지붕 아래 처마 끝으로 흘러내리게 해주었어요. 정신 바짝 차리자. 떼구르르 굴러 떨어지는 날에는 고드름이 못 된다. 정신을 차려야 해. 나는 동그란 물방울이 되어 조심조심 처마 끝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낮에는 봄날처럼 따뜻하더니 밤에는 매운 바람이 윙윙거렸습니다. 똥강 똥강 똥강. 고드름이 못되고 물방울이 되어 처마 및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며 떨어지던 물방울들의 울음소리도 뚝 멎었어요. 나는 떼구르르 미끄러지다가 가까스로 지푸라기를 잡았습니다. 야, 고드름이 되었다. 나는 고드름이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호롱불이 켜졌어요. 삼돌이와 삼순이는 화롯불에 고구마를 구워 먹고 있었어요. 들창문에 손바닥만한 유리 조각이 붙여 있어서 방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삼순아, 우리 수수께끼 할까? 알아맞히는 사람이 고구마 잘 익은 거 먹기다. 그래, 문제없어. 내가 이긴다. 빨리 해. 삼돌이의 말에 삼순이는 방긋방긋 웃으면서 말했어요. 가죽 먼저 벗기고 털을 뜯는 건? 호호, 옥수수. 놀 때는 모자 쓰고 일할 때는 모자 벗는 것은? 만년필이지. 수수께끼는 한참 동안 계속되어도 쉽게 끝이 안 났어요.
삼돌이와 삼순이는 척척 잘 알아맞혔어요. 내가 하나네 마.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거꾸로 절하는 것은 뭐냐? 후후, 내가 이겼구나. 처막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자라는 고드름이란다. 할머니는 아이처럼 벙글벙글 웃으셨어요. 고드름이 길게 길게 자라서 처막 끝에 발을 엮어주면 올해에는 풍년이 든단다. 할머니는 내 이야기를 삼돌이와 삼순이에게 들려주셨어요. 나는 풍년고드름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동화 풍년고드름 잘 들으셨나요? 제가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작품에 대한 해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해설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다르게 작품을 읽을 수 있고 작품 안에는 딱히 정답이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작품에 대한 작가의 의도랄까 또 제가 읽은 인상과 해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그걸 듣고 여러분 또한 비슷한 생각, 다른 생각들을 다양하게 견뎌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풍년고드름의 주인공은 눈송이입니다. 한방눈인데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자이면서 동시에 주인공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눈송이에게는 굉장히 뭔가를 바라는 열망이 있고요. 동시에 이루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는 그 불안감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의 어떤 상황,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는 갈등의 상황이 우리에게 호기심과 그 다음에 흥미를 조금 불러일으키죠. 두 번째로 인상적인 것은 배경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겨울 풍경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오동나무집 초가지붕으로 고드름이 내려가면서 동시에 집 안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차갑고 한적하고 쓸쓸하게 그지없는 이 시골의 겨울 풍경은 마치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그런데 고드름이 꿈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듣고 보는 집안의 풍경은 좀 달라요. 삼돌이와 삼순이, 할머니가 화롯불을 놓고 따뜻하고 달콤한 고구마를 구워 먹고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서로 수수께끼를 내고 또 이야기를 맞추면서 흥미진진하게 뭔가가 공기가 훈훈하면서도 이야기의 흐름이 계속 순환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바로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수수께끼라는 건 뭘까요? 사소하고 일반적인 그런 사물이라든가 상황, 대상에 대해서 거꾸로 문제를 내고 맞추면서 몰랐던 특성을 알게 되고 아하, 그렇게도 바라보면 그게 맞지? 라고 하는 뭔가 새로운 시각과 인식을 좀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미있으면서도 흥미롭고 쉬우면서도 그런 장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학작품 안에서 이 수수께끼는 하나의 사파로서의 기능을 하는 건데요. 사파는 어떤 문학적 기능과 역할을 하느냐, 이야기의 흐름과 사건 전개에서 없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사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인공의 심리, 그 다음에 사건의 전개,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이야기의 과정과 결과까지도 암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작가가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의도, 이야기의 주제적인 부분을 함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기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게 좀 자기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나면 이야기가 부자연스럽고 굉장히 교훈적인, 교신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잔소리처럼 들려요. 좋은 작품은 자연스럽고 그런 의도가 느껴지지 않으면서 동시에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좋은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소한 수수께끼 하나로서 옥수수, 만년필이 굉장히 새롭게 보이고
고드름의 이야기까지 진전이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얘기해 주시죠. 우리에게 고드름은 남달라. 처마 밑에 그렇게 힘들게 모양이 생겨서 그 길게 발이 엮이는 고드름이 많이 생기면 그 해에 풍년이 든대. 라고 하면서 농사를 짓는 우리 조상들 또 현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마음, 그 조상의 마음, 풍년을 기원하고 우리 가족과 자식들, 자손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희망적이지만 불안하거든요. 걱정이 되거든요. 흉년이 되면 어쩌지? 풍년은 아니어도 굉장히 힘들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이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이 고드름의 모양을 통해서 희망적인 기대로 갖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간절한 소망, 동시에 걱정도 같이 좀 높게 만드는 어떤 인간의 심리가 자연과 맞물려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고드름이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따뜻함, 대화, 이 훈훈한 정서를 느끼면서 구체적으로 꿈을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 사람들과 함께하고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풍년고드름이 되어야겠다. 자, 꿈이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 의미 있게 느끼는 일들로 더 세밀하게 가고 있죠. 이런 과정을 자연스럽게 담고 있습니다. 이 짧은 동화는요, 자연의 순환, 동시에 사람, 세대의 순환을 보여줍니다. 공기의 순환, 대기의 순환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또 계절의 순환도 느낄 수가 있죠. 겨울 다음엔 봄이 올 거고요. 봄이 오면 뭔가 소생하는 기분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계절도 다시 봄이 올 것과 같다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이 세대의 순환은 그 집안 내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할머니와 또 이 가족, 단촐한 가족이지만 뭔가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있고 아이와 어른, 그 다음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세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있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바로 문화, 정서의 순환과 영향을 잘 보여주는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이라는 건 뭘까? 성장하는 건 뭘까? 이런 의미와 과정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한다는 점이 바로 중요한 주제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문학작품의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작품, 좋은 영화, 좋은 광고, 좋은 웹툰, 모든 컨텐츠에 다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좋은 작품의 공통점은 3가지가 있죠. 일단 초반부부터 호기심과 흥미를 끌어들입니다. 흥미를 갖게 하면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감하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감동은 굉장히 큰 어떤 울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잔잔하거나 나에게 어떤 작은 발견을 주거나 지금 내 일상을 생각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고 또 어떻게 이어나가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와 주변에 영향을 미쳤으면 해 라는 생각까지 갖게 한다면 바로 승화입니다. 이렇게 이해, 공감, 감동과 승화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작품을 우린 좋은 작품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좋은 작품은 3가지 특성을 갖고 있더라. 첫 번째, 보편성입니다. 두 번째, 타당성. 세 번째, 독창성입니다. 이 작품은 1978년도에 만든 작품입니다. 소년 한국일보에 연재되었던 작품들을 모은 동화책이고요. 160편의 짧은 동화들이 담겨 있어요. 계절별로 또는 시기별로 어떤 특성을 담고 있는데요. 그 당시의 이야기이건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건 또는 미래의 이야기이건 작품을 읽었을 때 우리의 일상과 내 심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라고 느끼는 것이 보편성입니다. 그런데 이 보편성도 타당하지 않으면 흥미롭게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인물의 행동이라든가 그 내용의 어떤 이 부분이 말이 안 돼 또는
이상한데? 이렇지 않았잖아. 일관성이었거나 행동에 또는 결말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부자연스럽거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타당성이 설정이 되는데요. 타당하지 않으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보편성도 깨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독창성입니다. 작가만이 가지고 있는 시각,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어내는 구성 원리, 그리고 표현하는 표현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독창성을 얻게 되는데요. 저는 이 작품에서 독창성은 눈송이를 굉장히 꿈과 구체적인 꿈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정해서 동시에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몰입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절적 대비와 집안을 대비해서 유사하면서도 다른 차이로서 가족들이 느껴지는 그 가족 안의 분위기를 더 강조했다라는 이 계절적 공간적 배경의 대비.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수수께끼 사파를 통해서 재미와 아이다운 흥미를 유발하면서 새로운 시각과 인식을 보여주었다는 점, 주제의식을 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할머니의 풍년고드름 이야기라고 하는 문화와 정서를 담아내서 결국 고드름이 풍년고드름이라고 하는 꿈을 갖게 되는 그 설정이 참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작품에 대한 감상과 인상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또는 이 동화를 뛰어넘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글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서로 듣고 대답하고 느끼면서 또 함께 순환하면서 생각의 폭을 넓혀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모든 문학은 미완에서 완성에 이르기를 바라는 인간의 삶을 다룬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미완성인 우리가 꿈을 향해서 그리고 나답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풍년고드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쯤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 더 잘 자라있는 내 자신을 좀 발견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꿈꾸었던 것과 현재의 내 모습, 그리고 꿈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또 다른 꿈을 만들어내는 이런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